한마디로 이재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지 않고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어떻게 해갖고 이재명이 촥 날아갈 줄 알았는데,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렸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이재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방금 나온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가 사실은 지금 가장 이재명을 갖다가 옥죄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김부선 스캔들 의혹 또는 뭐 해경군 김씨 뭐 의혹 전부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네, 정리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친형 강제 입원 혐의인데 문제는 이게 10일 날 첫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재명에게 유리한 물증이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자, 검찰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가 2013년에 교통사고를 내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친형이 정신질환을 받아서 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물증이 공개된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던 그 근거 하나가 또 깨지는 거죠. 자, 이 뉴스반이 한 특종인데요. 뉴스반이 5일날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자, 이건 이재선 씨의 요양급여 내용 자료에 나온 겁니다.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 3일 전에, 교통사고 3일 전에 2013년 3월 13일 날 용인에 있는 A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진단 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사고가 나기 3일 전에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저는 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도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그 힘든 과정에서, 난 사고다, 이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치료를 받았다, 이런 거는 듣지 못했는데, 드러났으니까 말이죠. 참, 저 또한 약간의 배신감이랄까요? 약간 속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 말씀처럼 이재명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이제 배치되는데 그거는 이런 겁니다. 검찰은 고소장에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공소장에서 이재선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돌아가신 친형입니다. 이재선 씨가 자 2013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교통사고 먼저 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꼭 공소장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동안 어떻게 주장했느냐. 자,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 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자, 이재선의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이미 교통사고 내기 전에 아까 말했던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로 A 정신과 병원, 용인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주장했던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이 주장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날이 재판입니다. 근데 이미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허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재명은 공소유지가 어렵겠네요. 친형 강제 입원 혐의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남은 게 검사 사칭하고 뭐 이런 뭐 자잘한 것들 공약 낼 때 조금 과장했다는 건데 이거 뭐 벌금 6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되면 사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와. 부활하셨네. 뭐 야, 근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 제가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날 확률을 5%로 보셨는데 이제는 좀 바꾸겠습니다. 55%는 돼.
10배가 늘어났습니다. 10배. 아. 이게 장난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딱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 공개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아니 이재명이가 어쨌든 간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 표정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제 아내가 뭐 이제 그러니까요. 뭐 됐고 다 뭐 이유가 있었네요. 기분 좋은 겁니다. 그것도 묘하게 또 요새 또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에 리얼미터가 조사했죠. 예, 조사했죠. 여론조사해 보면요. 1위가 이낙연, 2위가 황교안, 3위가 이재명, 4위가 오세훈. 그 다음이 뭐 박원순, 김경수, 유승민 뚝 나옵니다. 홍준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야권은 뭐 황교안, 오세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쪽 여권을 보면 강력한 다코스예요. 이낙연 다음입니다. 쫙 박원순, 김경수는 내려갔습니다. 야. 치고 올라온 겁니다. 게다가 또 이게 지금 형 강제 입원 건도 형이 정신병 경력이 있었다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면 거 봐라 이재명이 말이죠. 탄압받았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어떤 동정론까지 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최근에 기분 나빴었던 일이 있어요. 이세선 씨 신의한수에 정말 많이 출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엄혹한 환경에서 상당히 변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만 뭐해도 말이죠. 고소고발해갖고 다 곤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변론 방송을 좀 해줬거든요. 그 막말 욕설과 지금 말씀하신 친형의 강제 입원 이런 것들 방송을 해줬는데 상당히 내용은 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틀린 부분이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 이세선 씨의 그 부인이죠. 부인이 최근에 그 민주당 계열의 방송에 나와서 박인복 씨가 나와서 뭐 박사모에 가입한 게 잘못됐고 강요회에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 뒤에 뭐 신의 한수도 어쩔 수 없이 뭐 나온 것처럼 끌려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아니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고소고발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재명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제가 출연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태도를 돌변하니까 제가 정말 황당하고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말이죠. 배신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을 테고. 그렇죠. 뭡니까? 그러니까 벌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물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검찰 주장이 상당히 이제 조금 궁지에 몰리게 된 거죠. 그렇죠. 궁지에 몰리죠. 왜냐하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공소 유지가 어려울걸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이 친형 강제 입원 부분 남은 게 별로 없다. 검사 사칭 등등인데 조폭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 보면 일단은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게다가 지지율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 이제 나머지 외압들도 자연스럽게 풀어헤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유시민도 뜬다고 하지만 유시민이나 이낙연의 운명은 문재인의 운명과 같이 갑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인기가 떨어지면 둘은 같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떨어지면 올라가죠. 박해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이는 운이 좋은 건지 뭐 사람이 독한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또는 뭐 음모를 딱 준비한 건지 어쨌든 간에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이는 딱 문재인의 영린을 딱 쥐고 그렇죠. 살아났어요. 가보자. 그러니까 살아났는데 이거는 진짜 쇼킹한데요. 쇼킹해요. 교통사고 3일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왔다. 물론 뭐 아직까지 이재선 씨의 그 순수한 마음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 믿기가 좀 어렵고 충격적인데요. 어쨌건 이 사건도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이재명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참 제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재선 씨 부인에 대한 그 약간 좀 원망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착잡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55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또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릅니다 이거.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은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또 다른 뭐 물증이라든지 그렇죠. 또 전 보건소장들의
정언도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오뚜기 같다. 오뚜기. 이번에 이거는 쇼킹합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면 문재인도 벌벌 떨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요. 자기와 대치되는 입장의 정치인이 뜨기 시작하면요. 레임덕은 또 빨리 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일러 죽습니다. 참. 오늘 속보가 나온 걸 바로 보도해드렸는데, 정말 이거 섬찟섬찟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말이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도는 해왔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뚜기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환이 7.8기인데, 이거 더 홍수환보다 어려운 거를 딛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진짜 어려움 탁 이겨내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상한 일이. 김무선도 가고, 친형권도 가고, 문준영권도 딱 갔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일이 터져갖고 말이죠.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재명. 참, 이거 영화 같은 일이에요. 진짜 실제로 영화도 비슷한 게 나왔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성남아수라. 진짜. 성남아수라에다가 2탄 찍어야 돼, 2탄. 성남아수라 2탄. 그래갖고, 불륜, 그리고 폐륜, 이런 거 집어넣어갖고, 2탄 찍어야 돼. 그럼 이건 천만이야, 천만. 정말 대단합니다. 실화와 같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재명. 끝이 언젠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은데, 참. 오뚜기도 이런 오뚜기는 없습니다. 오뚜기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공입니다, 공.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리로 가도 앞쪽이고, 절로 가도 앞쪽. 공입니다. 축구공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재명 관련 제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지금 사라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신의 한수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